그동안 베이커들이 밀가루와 물 같은 자연의 재료에만 집중하는 사이 시판빵 속에 숨겨진 거대한 화학적 통제력인 식품 첨가물은 철저히 외면받아 왔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애써 모른 척했던 그 낯설고도 차가운 미지의 영역으로 깊숙이 들어가 분자 단위의 비밀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이 왜 이런 첨가물을 듬뿍 넣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냉동 탑차로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하고 며칠씩 진열대를 지켜내야 하는 가혹한 환경 속에서 대자연의 변독에 빵을 맡겼다간 엄청난 폐기율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첨가물이란 기업 입장에서 빵의 생로병사를 기계적으로 지배하여 살아남기 위한 뼈아프고도 필사적인 생존 무기였던 것이죠. 단백질 뼈대가 찢어지지 않게 강제로 묶어버리는 가교 효소, 오븐 속에서 시한폭탄처럼 터지는 화학 팽창제, 심지어 빵이 굳는 시간마저 멈춰버리는 유화제까지. 첨가물은 단순히 맛을 내는 조미료가 아니라 분자 단위에서 빵의 운명을 완벽하게 굴복시키는 소름 돋도록 정밀한 화학의 방어막입니다. 집에서 정성껏 구운 빵이 다음날 퍽퍽한 돌덩이가 될 때 내 손맛이 부족한 걸까 자책해 보신 적 다들 있으시죠? 이제 더 이상 억울해하거나 자책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실수가 아니라 오로지 공장의 빵들이 겹겹이 두르고 있는 저 절대적인 화학 방어막이 우리 주방에는 원천적으로 없었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우리 홈베이커들은 첨가물 없이도 이 불리한 싸움을 기어코 멋지게 극복해냅니다. 기계적인 팽창제 대신 긴 기다림의 마법을 쓰고 인위적인 방부제 대신 유산균이 뿜어내는 천연 유기산으로 빵의 생명을 늘려가는 위대한 대자연의 공식인 우리 손끝에 있거든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우리 주방에서 벌어지는 어떠한 돌발 변수 앞에서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량 생산의 화학 기전들이 반죽을 어떻게 통제하는지 낱낱이 파헤쳐보고 이 지식을 역이용해 대자연의 빵을 한층 더 완벽하게 구워낼 통찰을 얻어볼까 합니다. 첨가물의 거대한 장막을 걷어내고 제빵공학의 진짜 본질을 마주하는 오늘의 여정, 함께 출발해보시죠. 빵을 만드는 첫 단추, 바로 밀가루에 물을 붓고 섞는 믹싱 단계죠. 이건 집을 지을 때 시멘트를 붓고 철근을 엮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결정적인 공사 현장과 같습니다. 물속의 미네랄과 밀가루 속 단백질들이 서로 격렬하게 부딪히며 빵의 뼈대가 될 튼튼한 그물망을 짜기 시작하거든요. 반죽을 만지면 껌처럼 쭉 늘어나는 글리아딘과 고무줄처럼 탱탱한 글루테닌, 이 두 단백질이 믹서기에 강한 힘을 받으면 서로를 꽉 껴안으며 거대한 글루텐이라는 철근망을 완성합니다. 발효될 때 생기는 수많은 가스 풍선들을 터지지 않게 꽉 잡아줄 아주 튼튼한 구조체가 탄생하는 순간이죠. 이 글루텐 철근들이 끊어지지 않게 단단히 영접해주는 1등 공신은 바로 이황화 결합이라는 분자들의 손깍지입니다. 이 튼튼한 결합고리가 촘촘하게 엮일수록 반죽은 가스가 아무리 빵빵하게 차올라도 절대 찢어지지 않는 압도적인 내구성을 갖추게 된답니다. 하지만 밀가루 속에는 이 튼튼한 용접을 가위로 툭툭 끊어버리는 방해꾼, 글루타치온이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일명 글루텐 가위손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힘들게 엮어둔 이황화 결합을 무자비하게 잘라내서 반죽을 끈적한 진흙탕처럼 푹 퍼지게 만드는 무서운 회방꾼이죠. 그래서 수천 개의 빵을 실패 없이 찍어내야 하는 공장에서는 이 방해꾼을 잡기 위해 비타민 C, 즉 아스코르브산을 아주 극미량 투입합니다. 이 비타민이 믹싱기 안에서 산소를 만나면 반죽의 뼈대를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보디가드인 산화제로 순식간에 변신하거든요. 보디가드로 변신한 산화제는 철근을 끊고 다니는 글루타치온을 옴짝달싹 못하게 묶어버립니다. 뼈대를 파괴하려던 녀석의 사보타주가 완벽하게 무력화되니 반죽은 거대한 부피를 지탱할 수 있는 강철 같은 뼈대를 눈 깜빡할 사이에 튼튼하게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첨가물로 뼈대를 강제 통제하면 공장의 불량률은 제로에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화학적으로 단시간에 꽉 조여진 글루텐 고무줄은 빵을 구웠을 때 턱이 아플 정도로 질기고 뻣뻣한 식감을 주기도 하죠. 완벽한 모양을 얻은 대신 빵결의 자연스러운 부드러움을 잃는 아쉬운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반면 아티잔 베이커들은 억지로 뼈대를 조이지 않고 밀가루와 물만 섞어두고 얌전히 낮잠을 재우는 오토리즈 기법을 씁니다. 첨가물 없이 단백질들이 스스로 물을 머금고 천천히 뼈대를 맞춰주게 기다려주는 거죠. 스트레스 없이 유연해진 반죽은 빵 본연의 깊고 구수한 풍미를 온전히 간직하게 된답니다. 여기에 뼈대를 단단하게 고정시켜주는 또 다른 비밀 무기가 있으니 바로 반죽에 들어가는 물의 경도입니다.
물속에 녹아있는 칼슘과 나그네슘 같은 미네랄들이 단백질 사이사이에 콕콕 박혀서 뼈대를 꽉 조여주는 미네랄 나사못 역할을 하거든요. 상업 제빵에서 탄산칼슘 100에서 150 ppm 수준의 물을 가장 이상적으로 꼽는 이유죠. 만약 미네랄이 텅 빈 연수를 쓰면 뼈대를 조여줄 나사못이 없어 반죽이 슬라임처럼 허물어집니다. 반대로 미네랄이 너무 많은 억센 물인 경수를 쓰면 뼈대가 쇳덩어리처럼 굳어버려 효모가 숨을 쉴 공간조차 막아버리죠. 우리가 무심코 붓는 물 한 컵이 빵의 생사를 결정짓는 무서운 변수였던 겁니다. 이제 뼈대를 다 세웠으니 그 안에 빵빵하게 바람을 불어넣을 차례죠. 발효는 미생물인 효모가 반죽 안에서 당분을 먹고 이산화탄소를 뿜어내는 생물학적 호흡의 시간입니다. 효모가 숨을 쉴 때마다 반죽 속에 수백만 개의 미세한 가스 풍선들이 생겨나며 빵의 볼륨이 웅장하게 커지기 시작하죠. 하지만 시간이 곧 돈인 대형 공장에서는 효모가 여유롭게 숨쉬는 걸 기다려줄 틈이 없습니다. 발효를 단 1-2시간 만에 끝내버리기 위해 효모들에게 강력한 화학에너지 드링크를 들이붓거든요. 생명체의 자연스러운 소흡 속도를 기계의 컨베이어 벨트 속도에 맞춰 강제로 부스팅하는 무서운 통제력이 발동되는 겁니다. 이때 투입되는 황산 암모늄이라는 물질은 효모들에게 엄청난 영양폭탄으로 작용합니다. 이걸 먹은 효모들은 순식간에 미친 듯이 분열하며 가스를 뿜어내죠. 예측 불가능한 미생물의 발효 시간을 오차없는 수학 공식처럼 완벽하게 지배해버리는 고도의 정밀 식품공학입니다. 아예 이런 생물학적인 변수 자체를 꼴도 보기 싫어하는 공정에서는 효모를 완전히 빼버립니다. 대신 SAPP라고 불리는 화학 팽창제와 베이킹소다를 넣어두죠. 오직 수분과 뜨거운 열을 만났을 때만 이산화탄소 가스를 확정적으로 뿜어내게 만드는 정밀한 화학적 타이머를 심어두는 겁니다. 이 화학 팽창제는 공정마다 폭발하는 속도도 다르게 세팅합니다. 펄펄 끓는 기름에 닿자마자 부풀어야 하는 도너츠는 반응이 빠른 SAPP 40을, 오븐에서 서서히 부풀어야 하는 빵에는 SAPP 28을 넣는 식이죠. 효모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가스가 터지는 타이밍을 기계처럼 완벽하게 제어하는 겁니다. 화학 팽창제로 찍어낸 빵은 실패 없는 완벽한 부피를 자랑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미생물이 발효되면서 뿜어내는 맛있는 유기산이 없다 보니 빵 맛이 극도로 밋밋해지거든요. 게다가 팽창제를 아주 조금만 잘못 배합해도 혀끝에 떫고 인공적인 쇠맛이 남는 뼈아픈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반대로 화학적 억지를 단호히 거부하는 아티장들은 대기 중에 야생 효모와 유산균이 공생하는 천연 사워더우에 반죽을 내어줍니다. 짧게는 반나절, 길게는 며칠 동안 미생물들이 밀가루를 천천히 분해하며 가스를 만들어내도록 대자연의 시계에 철저히 순응하는 느긋한 배양법이죠. 이 기나긴 인내의 시간 동안 유산균들은 젖산과 아세트산을 뿜어내어 반죽을 묵직한 산성 환경으로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형성된 산성 방어막은 부패를 일으키는 곰팡이들이 아예 발조차 붙이지 못하게 만들죠. 화학 보존료 한 방울 없이도 스스로 부패를 이겨내는 경이로운 생물학적 천연 방부제입니다. 단기 화학 발효가 절대 흉내내지 못할 사워더우만의 무기는 바로 이 풍미입니다. 수십 시간 동안 겹겹이 쌓인 유기산과 대사산물들은 씹을수록 침샘을 자극하는 고급스러운 산미를 만들어내죠. 대자연의 시간만이 빵결 깊숙이 아로새길 수 있는 정말로 압도적인 미식의 향연입니다. 하지만 이 사워도우 생태계는 대단히 까다롭고 섬세합니다. 작업실 온도가 유동적으로 틀어지거나 습도가 맞지 않으면 발효가 순간적으로 멈추거나 예상치 못하게 폭주해버리거든요. 베이커들은 매일 달라지는 미생물의 생태학적 대사 상태라는 거대한 변수 위에서 항상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해야만 합니다. 가장 끔찍한 건 발효 타이밍을 놓쳐 과발효의 덫에 빠졌을 때입니다. 유기산이 너무 많이 쌓여버리면 그 산성이 겨우 세워둔 단백질 뼈대를 공격해서 허물어뜨려버리는 거죠. 풍선을 감싸고 있던 고무막이 녹아내리며 반죽의 구조가 진흙처럼 처참하게 붕괴해버리고 맙니다. 가스를 감싸줄 뼈대가 녹아버린 과발효 반죽은 모아둔 가스를 푸시시 다 뱉어버려버립니다. 이런 반죽은 200도의 오븐에 들어가도 더 이상 부풀지 못하고 무거운 돌덩어리로 주저앉아버리죠. 자연에 기댔던 아티장의 기나긴 수고가 단숨에 쓰레기통으로 직행하게 되는 가장 속상한 좌절의 모습입니다. 결국 발효란 돌덩이가 될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궁극의 풍미를 쫓을 것인가, 아니면 맛을 조금 양보하더라도 화학의 힘을 빌려 오차없는 수율을 얻어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 결코 섞일 수 없는 좁은 철학적 간극 위에서 우리 베이커들은 늘 냉정하고 외로운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가득 부풀어 오른 반죽을 둥글게 말고 분할하는 성형 단계는 반죽 입장에서는 팽팽한 풍선을 거친 쇳덩어리로 짓누르는 극한의 물리적 스트레스 공정입니다. 이 무자비한 과정에서
기껏 구축해둔 글루텐 뼈대가 찢어지거나 포집한 가스가 외부로 빠져나갈 위험이 극도로 높아지죠. 빵의 모형을 잡을 때 아기를 다루듯 아주 섬세하고 부드러운 손길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1분에 수백 개의 반죽을 거침없이 잘라내는 대량 생산 라인에서는 반죽이 찢어지지 않고 버텨내는 초강력 결합력이 무조건 요구됩니다. 이 압박 스트레스를 견뎌내는 구조적 방어력이 있어야만 오븐에 들어간 이후에도 빵의 부피와 내상을 지켜낼 수 있거든요. 반죽 스스로 붕괴를 버텨내는 이 기계적 내구성 구조야말로 최종적인 빵의 모양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요건입니다. 무자비한 분할기 칼날에 대항하기 위해 현대식품공학은 트랜스글루타미나아제라는 이름의 분자단위 가교결합 효소를 투입합니다. 이 효소는 단백질 사슬을 예리하게 찾아내어 그 사이에 절대 끊어지지 않는 강제적인 공유결합을 단단하게 형성해냅니다. 과학의 힘이 반죽에게 찢어지지 않는 분자단위의 털갑옷을 입혀주는 셈이죠. 이 효소가 반죽 속에 극미량만 투입되어도 글루텐 철근망 위에 초강력 순간 접착제를 도포한 것과 같은 압도적인 구조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반죽 전체가 찢어지지 않는 강철 와이어 네트워크로 강제 업그레이드되면서 기계적 압박 속에서도 뼈대가 붕괴하는 것을 완벽하게 방어해내는 것입니다. 동시에 기계가 반죽을 강하게 누를 때의 충격을 흡수해주기 위해 데이템이라는 양면성을 가진 합성 유화제가 투입됩니다. 물과 기름 모두와 결합하는 이 유화제는 거친 단백질과 뾰족한 전분 입자 사이사이에 교묘하게 침투합니다. 뼈대들이 다치지 않게 충격을 흡수해주는 아주 정밀하게 설계된 화학적 완충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죠. 이 유화제 분자들은 뼈대 사이사이에서 부드러운 윤활유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물리적 충격을 튕겨내는 유연한 스프링 역할까지 완벽하게 해냅니다. 롤러에 납작하게 짓눌렸다가도 가스를 잃지 않고 탱탱한 고무공처럼 즉시 원래의 둥근 모양으로 탄력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찢어질 뻔한 반죽이 순식간에 회복되는 경이로운 화학적 조화입니다. 간철 같은 가교 효소와 유화제의 완벽한 융합은 빵 부피를 원본 대비 무려 20%나 폭발적으로 상승시킵니다. 상업적인 관점에서는 반죽이 터져서 버려지는 손실을 제로로 만들고 극한의 가공을 견뎌내 확정적인 수율을 보장받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죠. 기계적 폭력을 정밀한 화학의 통제력으로 완벽하게 제압해낸 현대공학의 치밀한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분자 단위로 빈틈없이 코팅되고 강하게 결합해버린 조직은 빵이 구워진 후 결대로 자연스럽게 부서지는 본연의 부드러움을 영영 잃게 됩니다. 우리가 빵을 씹었을 때 뻑뻑한 스폰지나 질긴 고무를 씹는 듯한 인위적인 식감을 감수해야만 하거든요. 완벽한 수율과 방어력을 챙긴 대신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내리는 미식의 본질을 내어주게 되는 뼈아픈 타협의 순간입니다. 이런 화학적 첨가물 값이 없는 아티잔 베이커들은 반죽을 분할한 뒤 억지로 모양을 잡지 않고 얌전히 쉬게 하는 벤치 레스트라는 휴지기를 거칩니다. 팽팽하게 당겨져 스트레스를 받은 단백질 고무줄이 스스로 긴장을 풀고 유연성을 서서히 회복할 시간을 부여해주는 것입니다. 첨가물 없이 시간의 흐름으로 반죽의 상처를 치유하는 아티잔의 지혜가 돋보이는 대목이죠. 화학적 접착제 없이 오직 천연 휴지기만 거친 뼈대는 강제적인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 빵결이 숨을 쉬듯 자연스럽게 살아있습니다. 오븐에서 갓 구워져 나왔을 때 찢어지는 질감이 극도로 부드러워 우리의 미각을 가장 순수하게 감동시켜주거든요. 대자연의 호흡을 거치며 완성된 이 섬세한 텍스처는 화학의 힘으로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궁극의 결과물입니다. 이런 천연 벤치레스트는 내상의 부드러움을 훌륭하게 보존해주지만 수백 개의 반죽을 넓은 작업대에 펼쳐두어야 해 공간을 심각하게 낭비하는 약점도 지니고 있습니다. 초단위로 생산 라인을 가동해야 하는 대형 공장 입장에서는 이런 느긋한 방식을 물리적으로 절대 도입할 수가 없죠. 효율과 미식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 현실적인 제약이 상업 베이킹이 겪는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충분히 쉬게 했더라도 마지막 모양을 잡을 때 제빵사의 섬세한 터치가 부족하면 반죽 안의 소중한 가스가 몽땅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숙한 손길 한 번이 오븐 속 팽창을 가로막고 빵을 납작한 돌덩이로 전락시킬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거든요. 초보 홈베이커 분들이 성형 단계에서 유독 많은 실패를 겪고 좌절하는 공학적 이유가 바로 이 예민한 지점에 있습니다. 결국 성형 단계의 본질은 화학의 힘을 빌려 완벽한 수율을 억지로 챙길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천연 휴지기를 거쳐 내상의 순수성을 지킬 것인가의 치열한 타협점입니다. 두 방식 모두 제빵사가 처한 현실적인 유통망이나 상업적 목적에 따른 피할 수 없는 생존 전략이거든요.
두 방식 모두 주방의 변수를 통제하기 위한 눈물겨운 계산이라는 점을 깊이 이해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200도가 훌쩍 넘는 거대한 오븐 열기가 반죽 내부로 파고들면 수분들이 맹렬한 기체로 변하며 폭발적인 팽창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이때 부풀어 오르려는 가스의 힘과 딱딱하게 응고되려는 껍질 표면 사이에 아주 아슬아슬하고 격렬한 연력학적 줄다리기가 시작되죠. 효모가 사멸하는 60도의 기점을 넘어 오븐문 안에서 펼쳐지는 이 거대한 격변이 바로 제빵의 진정한 하이라이트입니다. 겉껍질이 고열에 의해 단단한 방어막으로 굳어버리기 전 10분에서 20분의 짧은 골든타임 동안 빵이 위로 무섭게 솟아오르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 거대한 수직 상승작용을 오븐 스프링이라 부르며 빵 전체의 볼륨과 굽기 공정의 승패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이고 숨막히는 임계점이기도 합니다. 빵이 거대하게 솟아오르는 이 순간은 모든 베이커에게 최고의 카타르시스를 선사하죠. 이렇게 무섭게 부풀어 오르는 반죽 속에서는 무수히 많은 전분 입자들이 끈적한 젤로 변하며 주변 수분을 탐욕스럽게 빨아들이는 전분 호화 기전이 일어납니다. 스펀지처럼 부풀어 오른 전분들이 빵의 내부 구조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아주 든든한 기둥처럼 막아주거든요. 뼈대를 안쪽에서부터 지탱해주는 전분들의 역동적인 움직임이 오븐 속에서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수분을 듬뿍 머금고 끈적해진 이 전분 젤 덩어리들은 뼈대 사이로 뿜어져 나오는 미세한 팽창 가스들을 꽉 붙잡아 가둔 채로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완벽하고 치밀한 가스 포집 메커니즘을 거쳐야만 비로소 우리가 아는 푹신하고 조밀한 빵의 내부 속살이 최종적으로 완성되죠. 뜨거운 고열이 만들어낸 이 치밀한 생화학의 결실을 맛본다는 것은 참으로 경이로운 경험입니다. 동시에 빵의 겉면 온도가 150도를 넘어서면 표면의 아미노산과 환원당이 격렬하게 결합하며 먹음직스러운 짙은 갈색 빛을 뿜어냅니다. 껍질 표면에서 일어나는 이 마이야르 반응이 특유의 구수한 캐러멜 향을 입혀주며 우리의 후각적 쾌감을 극대화해주거든요. 오븐문을 열 때 퍼지는 그 황홀한 향기의 정체가 바로 이 연력학적 마법의 결과물이었던 셈입니다. 아티잔 마스터들은 빵이 더 멋지게 부풀도록 팽창 임계점을 극한으로 통제하기 위해 뜨거운 오븐 내부에 수증기를 분사해 반죽 표면에 얇은 물 코팅막을 씌워줍니다. 이 물리적인 스팀이 겉면 온도의 급상승을 막아주어 껍질이 조기에 돌덩이처럼 굳어버리는 현상을 치밀하게 지연시켜주거든요. 한계까지 부풀 수 있도록 빵에게 물리적인 시간을 벌어주는 고도의 팽창 전략인 셈입니다. 수증기 코팅막의 지연 효과 덕분에 빵 껍질은 찢어지지 않는 유연한 고무줄처럼 한계치까지 늘어나며 거대한 가스 폭발을 무사히 견뎌냅니다. 제빵사가 예리하게 내둔 칼집이 수증기를 받으며 서서히 열리고 화려하게 벌어지는 토끼귀 모양의 예술적인 크러스트 외관이 완성되는 순간이죠. 아름답게 벌어진 빵의 자태는 이 정교한 열 제어가 성공했음을 증명하는 영광스러운 훈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직 열과 수증기에만 의존하는 이 팽천 유도법은 수증기가 단 1분만 잘못 증발해버려도 빵의 볼륨이 폭삭 주저앉는 실패로 직결됩니다. 미세한 수증기의 편차가 껍질을 일찍 굳게 만들어 내부 가스를 가둬버리는 그야말로 살얼음판 같은 공학적 도박이거든요. 완벽한 부피를 얻으려면 매일매일 오븐의 온도와 찰나의 순간을 한치 여차없이 모니터링해야 하는 혹독한 고단함이 따릅니다. 수증기가 모자라 겉면이 너무 일찍 굳어버리는 바람에 엄청난 팽창 에너지가 밖으로 분출되지 못해 빵이 묵직한 돌덩이로 변해버린 적 있으신가요? 팽창의 임계점을 놓쳐 볼륨이 가둬버린 이 현상은 많은 홈베이커들이 마주하는 뼈아픈 좌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예민한 연력학적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셨다면 다음번 오븐 앞에서는 팽창의 골든타임을 한결 여유롭게 통제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공장 양산 방식은 이런 환경 변수로 인한 팽창 실패를 완벽히 소거하기 위해 열 지연성 화학 팽창제인 SAPP28을 믹싱 단계부터 미리 심어둡니다. 표면이 굳기 전에 온도를 감지하면 대량의 가스를 즉각 발생시키도록 반죽 내부에 정밀한 기계적 타이머를 세팅해두는 원리죠. 어떠한 외부 환경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화학의 압도적인 통제력이 발동되는 놀라운 순간입니다. 반죽 속에 심어둔 팽창제는 오븐의 열이 전도되는 정확한 임계점 타이밍에 맞춰 이산화탄소를 위로 강하게 밀어올려 오븐 스프링을 강제로 견인합니다. 누군가 오븐 문을 여닫아 온도가 떨어지거나 스팀이 부족해지는 악조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거대한 볼륨을 확정적으로 얻어내거든요. 쇼윈도에 진열된 빵들이 자로 잰 듯 똑같은 부피를 뽐내는 치밀한 과학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반죽 내부의 아밀라아제 효소를 폭격하면
전분이 단당류로 미리 쪼개져 뜨거운 열을 받자마자 순식간에 짙은 먹음직스러운 갈색을 뿜어냅니다. 단 1분의 오차도 없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반짝거리는 껍질을 완벽하게 입혀버리는 경이로운 시각적 제어 시스템이죠. 기계적인 계산만으로 소비자의 시선을 사로잡는 외관을 덧입히는 공학적 정밀함의 극치입니다. 하지만 흠잡을 데 없는 균일한 색깔과 부피를 공학적으로 얻어낸 대가로 오랜 시간 열기 속에서 그을리며 만들어지는 아티잔빵 특유의 두꺼운 크러스트 구조는 완전히 파괴됩니다. 입천장이 까질 듯 와그작 부서지는 예술적인 크러스트 질감을 이 기계적인 효율성에서는 뼈아프게 포기해야만 하거든요. 완벽한 외관을 챙기는 대신 우리가 사랑하는 다채로운 미식의 감동 하나를 영구적으로 소실하게 되는 냉정한 이면입니다. 물과 열의 순수한 상호작용만으로 임계점을 넘나드는 아티잔의 도박과 온도 반응 지점까지 분자 단위로 계산해 확정된 수율을 얻어내는 화학공학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관의 대립입니다. 굽기 공정이란 결국 대자연의 변수를 인간이 어디까지 통제하고 제어할 것인지에 대한 가장 뜨겁고 치열한 연력학적 논쟁입니다. 오븐 앞에서 어떤 철학을 선택할지 깊이 고민하는 것은 매우 훌륭한 베이커의 덕목이 될 것입니다. 빵이 오븐에서 찬란하게 구워져 나와 상온으로 식어가는 그 순간부터 안타깝게도 빵의 구조적인 퇴화가 서서히 시작됩니다. 식품공학자들은 빵이 수분을 잃고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이 거스를 수 없는 현상을 전분의 노화 혹은 재결정화라고 냉정하게 부르죠. 갓 구운 빵의 보들보들함이 영원하지 않다는 이 숙명은 모든 베이커가 넘어야 할 가장 거대한 물리적 산입니다. 오븐의 뜨거운 고열 속에서 젤리처럼 부드럽게 풀려있던 전분 분자들은 온도가 떨어지면 원래의 뻣뻣하고 단단한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강한 본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느슨하게 풀려있던 사슬들이 마치 용수철처럼 강하게 수축하며 단단하고 규칙적인 결정체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빵이 식을수록 무정하게 굳어버리는 건 바로 이 전분의 수축 본능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분 용수철들이 강하게 뭉치면 마치 젖은 스펀지를 쥐어짜듯 머금고 있던 소중한 수분을 빵 껍질 밖으로 밀어내버립니다. 비닐로 아무리 꽁꽁 밀봉해 두어도 속살은 퍼석해지고 겉은 축축해지는 물리적 붕괴가 즉각 일어나는 이유죠. 다음날 아침 돌덩이가 된 빵을 보며 좌절하셨다면 이 전분들의 무자비한 수분 밀어내기를 떠올려 보시면 해답이 보이실 겁니다. 대량 생산 공장에서는 이 전분의 수칙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SSL이라는 아주 강력한 음이온성 유화제를 투입합니다. 빵이 식을 때 나선형으로 꼬여드는 전분 내부의 텅 빈 공간으로 이 유화제 입자가 예리하게 파고들어 굳어지려는 성질 자체를 무력화시켜버리거든요. 생리적인 수축 본능을 분자 단위에서 막아 세우는 과학의 놀라운 통제력입니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설명하자면 본능적으로 쪼그라들려는 전분 한가운데에 SSL이라는 단단한 분자 빗장을 꽂아 넣어 억지로 꼼짝 못하게 꽉 결박해버리는 원리입니다. 전분이 가진 굳어짐의 메커니즘을 굽는 그 순간부터 영구 봉쇄해버리니 마틈에 대해서 며칠을 두어도 말랑말랑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뭉치려는 전분 사슬의 끝을 툭툭 끊어버리는 아밀라아제 효소와 유해균을 억제하는 화학 보존료까지 동시에 폭격하면 빵의 방어력은 무적이 됩니다. 수축을 막는 결박망과 효소의 시너지가 결합하여 무려 3주간 곰팡이 하나 없이 갓 구운 촉촉함을 끈질기게 유지해내는 그야말로 상업적 효율성의 극치를 보여주거든요. 하지만 전분의 자연스러운 수축을 화학적으로 완벽히 거슬렀던 탓에 우리가 빵을 베어무는 순간 기분 좋게 튕겨내는 특유의 쫄깃한 식감은 구조적으로 완전히 지워지고 맙니다. 침과 닿자마자 솜사탕이나 진흙처럼 허물어지며 뭉쳐버리는 인위적인 빵결을 긴 유통기한의 대가로 뼈아프게 감수해야만 하죠. 완벽한 보존력을 얻은 대신 빵이 지닌 미식의 영혼을 내어주는 씁쓸한 타협입니다. 반면 이런 인위적인 결박을 거부하는 아티잔들은 사워더우 야생유산균이 만들어내는 끈적한 천연 다당류인 EPS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억지로 전분을 결박하지 않고도 이 생물학적인 천연 보습막이 수분 손실을 훌륭하게 지연시켜주어 빵이 굳는 속도를 자연스럽게 늦춰주거든요. 생태계의 힘으로 수분을 지켜내는 이 지혜로운 해법을 우리 주방에도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여기에 더해 유산균이 대사 과정에서 뿜어낸 천연 유기산은 반죽을 단단한 산성으로 묶어 유해한 곰팡이 포자의 증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기적까지 만들어냅니다. 인공 방부제가 단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3일에서 5일간 빵결 고유의 쫄깃한 저항감을 부패 없이 지켜내는 경이로운 천연 방어막인 셈이죠.
하지만 이 방식은 빵 본연의 맛을 완벽히 지켜주면서도 그날그날의 미생물 컨디션에 따라 보존력이 요동친다는 예민한 맹점을 지닙니다. 생태계의 환경 편차가 고스란히 유통기한의 리스크로 직결되기 때문에 일관성이 곧 생명인 대형 양산공장에서는 결코 도입할 수 없는 거대한 약점이기도 하죠. 냉동탑차에 실려 가혹하게 이동하고 진열대에서 기나긴 시간을 견뎌야 하는 대형 유통망 시스템에서는 아티장의 낭만적인 편차를 결코 허용할 수 없습니다. 비즈니스 생태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미식을 조금 양보하더라도 절대로 썩거나 굳지 않게 만드는 화학적 제어력을 무조건 장착해야만 하죠. 미식과 생존, 프랜차이즈에 타협 불가능한 차가운 상업적 논리입니다. 전분의 수축을 허용하며 소비하는 아티장의 미학과 수축을 분자빗장으로 영구결박해 생명을 연장하는 화학공학, 이 커다란 철학적 차이는 궁극적인 빵 식감의 운명을 완벽히 가릅니다. 보관과 노화의 억제 원리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가 매일 베어무는 그 빵결이 어떤 상업적 철학으로 설계되었는지 뼈저리게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5대 공정의 치열한 뼈대 싸움을 정리해볼까요? 믹싱부터 상영까지 아티장과 공장은 극단적인 대립을 보여줍니다. 아티장이 오토리지와 청년 발효를 통해 시간과 자연의 반죽을 맡긴다면 양산나에는 아스코르부산으로 뼈대를 강제로 세우고 SAPP와 가교 효소로 철벽을 쳐 무자비한 기계의 폭력을 버텨내는 방식입니다. 이런 대립은 굽기와 보관 공정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아티장이 복사열과 수증기 코팅막으로 연력학적 임계점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들 때, 공장은 아밀라아제와 열 지연 팽창제를 통해 오븐 속 2차 폭발을 기계적으로 확정짓습니다. 보관할 때 역시 유산균의 천연 보습망에 기대는 자연주의와 SSR과 보존료를 투입해 전분의 굳어짐을 영구 결박하는 화학의 길이 명확하게 갈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제 방식의 차이는 실전 제빵에서 아주 묵직한 결과의 명암을 만들어냅니다. 자연에 기댄 아티장 방식은 찢어지듯 부드러운 내상과 독보적인 산미를 선사하지만 발효 환경이 조금만 틀어져도 반죽이 돌덩이로 가라앉는 치명적인 실패 리스크를 안고 있죠. 반면 공장식 화학 제어는 불량률 0%의 완벽한 수율을 보장하는 대신 혀끝의 감도는 떫은 둔맛과 고무줄같이 뻣뻣한 인위적 식감을 뼈아프게 감수해야만 합니다. 굽기와 보관 단계에서도 이 양면성은 피할 수 없습니다. 스팀으로 공들여 구운 아티장의 크러스트는 예술적이지만 미생물 컨디션에 따라 며칠 만에 노화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반면 공학적으로 통제된 양산 땅은 3주가 지나도 끄떡없는 거대한 볼륨과 보존력을 자랑하지만 침과 닿자마자 허물어지는 불쾌한 텍스처를 낳게 되죠. 완벽한 수율과 궁극의 미식, 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없는 제빵공학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자, 이 모든 팩터들을 마주하고 나면 천연은 선이고 화학 첨가물은 악인가? 라는 뻔한 질문을 던지게 되실 텐데요. 제빵의 세계에 그런 맹목적인 이분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베이커가 처한 현실과 상업적 목적에 따라 냉정하게 쥐고 휘둘러야 할 훌륭한 생화학적 무기일 뿐이거든요. 진정한 통찰력이란 내가 원하는 빵을 위해 어떤 제어력을 가져갈지를 치열하게 계산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정의 주방이나 작은 공방에서 궁극의 빵을 쫓는 베이커라면 효율성보다는 대자연의 변수를 통제하는 법을 연마해야 합니다. 시간과 온도, 물의 미네랄을 다루며 야생 유모의 생태계를 세심하게 배양해보세요. 매일매일 달라주는 변수를 다정하게 어루만지다 보면 거대한 공장에서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극강의 풍미를 5분 밖으로 꺼내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이 수백만 명에게 일관된 품질의 빵을 제공해야 하는 시스템 설계자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날씨에 따라 반죽이 무너지는 아티장의 낭만을 고집하는 것은 오히려 상업적으로 몹시 묻히기만 일이죠. 유화제와 팽창제의 반응 속도를 정밀하게 계산하여 가혹한 유통망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확정적 수율을 얻어내는 냉철한 공학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국 훌륭한 마스터 베이커로 성장한다는 것은 어느 한쪽만을 맹신하는 아마추어적인 태도를 버리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대자연이 허락하는 아름답고 느린 시간표의 가치와 현대식품 공학이 제공하는 날카로운 메스를 나의 뚜렷한 목적에 맞게 자유자재로 다루는 완벽한 설계자가 되어야 하니까요. 오늘 파헤친 이 깊고 놀라운 생화학의 원리들을 여러분만의 단단한 무기로 삼아보시길 바랍니다.